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하고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전 시댁과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겠지만 제 사연으로 다시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 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 배경도 중산층이라 결혼까지 가는데 큰 걸림돌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됐는데, 거기서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혼수와 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눈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더군요. 사돈, 우리가 비싼 아파트 마련하니까 수준에 맞춰서 혼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예단도 FM으로 해주셔야겠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니까 당연한 거 아시죠? 그러자 아빠는 불편한 기색이 드러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이, 네, 그럼요. 원하시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리스트 적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내민 쪽지에는 수입산 혼수품 목록이 나열돼 있었고, 시부모님의 외제차와 귀금속 등 많은 예단 목록이 쓰여 있더군요. 마치 집값 이상으로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였어요. 아빠 엄마는 이마를 긁으며 예단 목록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다가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때 제가 나섰어야 했는데 남편과 결혼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거래하는 분위기가 됐고 양가 부모님이 이것저것 따지며 협의를 하더니 거래를 다 하고 난 사람들처럼 악수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상견례만 이런 건진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모님께 많이 죄송합니다. 여하튼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게 됐어요. 저희 아빠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회사가 마음에 들고 배울 게 많아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죠. 저희 부부는 둘 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 2세는 한참 뒤로 미뤘어요. 나중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가지기로 했죠. 부부 사이는 좋았어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여느 부부처럼 살가웠죠. 이듬해 시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남편이 사업장의 수장이 되자 일은 더 바빠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자정에 가까웠답니다. 고생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퇴근 후 남는 시간에는 남편 내조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냈다간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조언해 줬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 듣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 회사는 그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되자 모두 남편을 두고 떠나버렸고 혼자서 아등바등 억지로 끌고 가다가 결국 부도를 냈답니다.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송두리째 날려버렸고 속상함에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도 속이 상하긴 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진심을 담은 충고를 해줬어요.
여보,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는 거야. 다시 일어서서 뭐라도 해야지. 왜 술만 먹고 있는 거야? 당신 이러는 거 벌써 2달째야.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남 밑에 들어가 일을 하든 배달 일을 하든 뭐라도 해봐. 뭐? 남 밑에서 일하라고? 배달? 당신 내가 망했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계속 잘 나가다 이번에 딱 한 번 망한 거야. 그래, 딱 한 번 망했지. 근데 한 번 망한 게 제대로 망했잖아. 시부모님은 집까지 팔아서 당신 빚을 갚아줬어. 그분들한테 죄송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냐? 어린애 가르치듯 잔소리 좀 하지 마. 정신 차리고 일하라는 게 무시하는 거야? 세상엔 사업 말고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널렸다고. 이러고만 있지 말고 제발 움직여.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해봤지만 남편은 세워라 내워라 하며 술만 범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이가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취직이라도 했나 싶어서 저도 마주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은 뭔가 다르네? 혹시 일자리라도 찾은 거야? 그러자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하더군요. 오호, 우리 달링. 사랑하는 내 마누라. 뭐야, 느끼하게 왜 이래? 당신 취직한 거야? 아니, 장인어른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나한테 사업자금 주시겠대.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밀어내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돈 받았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당신이랑 나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잊었어? 서로의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이 먼저 꺼낸 말이었던 거 까먹은 거야? 내가 그랬었나? 여보, 아무리 그래도 서로의 부모님이 뭐냐? 내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고 당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잖아. 우린 부부야.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만 뭐라 하고 나 좀 예쁘게 봐줘. 이번엔 무리하지 않고 사업해볼게. 나 진짜 성공할 거야. 몰라. 아빠는 왜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준 거야? 진짜 화나네. 에이, 그만해, 여보. 벌써 지나간 일이잖아. 나 벌써 사무실 계약하고 왔어. 장인어른이 사업계획서 보고 결정하신 거니까 당신도 그만 받아들여줘. 여보, 내가 제대로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게. 남편과 아빠한테 조금 화가 났지만 그이가 기뻐하고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더군요. 시어머니 성격이 무뚝뚝하고 냉랭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저를 향해 활짝 핀 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대하더군요. 어머, 우리 예쁜 새끼.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구나. 아가,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좀 만들어 왔어.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집에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음식 하시는 거 귀찮아서 요리도 거의 안 하셨잖아요. 어머머, 얘는 시어머니를 아직 잘 몰랐던 모양이네. 아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진짜 내 식구에게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사업자금 마련해 주셨다고? 난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고맙고 한 식구가 된 것 같다고. 새끼,
이제부터는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아,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기분 좋으시다니 저도 좋네요. 아유, 어머님이라니. 어서 엄마라 불러봐라. 엄마!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렇게 콧대 높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부를 떠시는 걸 보니 정말 돈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여하튼 시어머니가 엄마 소리를 안 하면 삐치실 것 같아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옳지. 아유, 잘했다, 우리 딸. 그럼 이 엄마가 반찬도 자주 해주고 청소도 하고 살림도 도와주러 자주 올게. 너 일 나갔을 때 구렁각시처럼 치우고 갈게. 괜찮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친정아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 모두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예전처럼 무리하게 거래를 늘리지 않고 차근차근 분수에 맞게 일을 따와서 회사를 굴렸습니다. 그이는 술을 끊었고 일에만 전념하며 최선을 다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게 되니 아빠의 결정이 현명하셨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이의 회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졌는데 이전 사업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좀 벌었다고 바로 달라지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반년 동안 저희 집 살림을 봐주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더니 좋은 집을 얻고 형편이 좋아지니 다시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갑자기 시댁으로 호출해서 가봤더니 저에게 시댁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야, 넌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따 손님 오시니까 집 좀 치우고 음식 좀 해라. 저 혼자요, 엄마? 저는 반년 동안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더니 입에 붙어서 계속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뭐? 엄마? 야, 너 내가 만만하니? 시애미가 편하게 해주니까 빠져가지고 어디서 엄마 소리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떠?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저 혼자 손님 드릴 상을 차리라고요?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하니? 재료는 파출부 시켜서 다 사놨으니까 네가 음식해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면 곤란해요. 오늘은 급하니까 해드리겠지만 다음부턴 무슨 일인지 먼저 알려주시고 불러주시든가 해요. 저 지금 일하다가 막 달려온 거거든요. 아이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너 같은 거냐? 아니면 너만 그 모양인 거냐? 싸가지 없이 말 대답은 더럽게 잘해. 아이, 너랑 말 섞기 싫다. 빨리 움직여. 처음 남편 사업 자금을 받았을 땐 그렇게 아부를 떨고 살갑게 굴더니 남편이 성공하니 저에게 해줬던 걸 모두 돌려받을 심보인지 허구한 날 불러서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저는 눈치껏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했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가서 시키는 일을 했죠. 그렇게 시댁과의 사이를 적절하게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잘 됐고 시어머님은 더욱더 기고만장하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연하게 달라 진짜 꼴불견이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코로나19가 터지게 됐는데 그이의 사업은 거래처에서 계속 일을 주고 있어서 타격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아빠의 사업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가구 제작과 국내 유통과 수출을 하시는 일이었는데 전 세계가 형편이 어려워지니 소비가 거의 없게 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모두 철거해 버렸죠. 그리고 예전 시댁이 집을 잃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하셔야 해서 평생 주부로 살았던 엄마는 식당에 알바를 나가셨고 아빠는 배달 일을 하시면서 직장을 알아보셨습니다. 한편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목돈을 건네드렸는데 그 돈을 빚 갚는 데 써도 아직 많이 남으셔서 어쩔 수 없이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이런 친정 상황을 알고 있는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아서 제가 입을 열어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회사 망하고 지금 배달 일 하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그래? 두 분 다 열심히 사시네. 야, 아주 멋진 분들이야.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당신 사업자금 대준 게 우리 아빠잖아. 이런 말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네. 여보, 미안해. 그이는 제가 짜증을 내며 솔직하게 말하자 이해하더군요. 장모님 식당 일 그만두시라고 해. 어차피 은퇴 나이라 무슨 일을 하셔도 힘드실 거야. 장인어른도 은퇴할 나이시니까. 새로 사업을 차려드리는 것보다 내 회사에 좋은 자리 하나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게 다야? 아빠한테 일자리 하나 주는 거?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사업 같은 거 시작해도 성공 못해. 나는 특별나고 잘나서 회사를 잘 이끌지만 망하는 놈들이 태반이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망한 장인어른한테 뭘 믿고 사업 자금을 드려야 할까? 여보,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그럼 우리 아빠한테 좋은 자리 드리고 엄마한테는 생활비 드려. 당신 식구들이 자주 하는 말 알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고. 야, 우리 마누라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래, 좋아. 장모님한테는 생활비 드리고 장인어른한테는 일자리 드릴게. 그럼 된 거지? 일단 그 정도만 해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거래하는 사업자들의 대화처럼 협의를 해서 친정에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셨는데도 한 푼이라도 더 버시겠다며 식당 일을 이어가셨고 아빠는 남편 회사에서 큰 자리 하나를 얻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이세를 가져보려고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엄마랑 아빠가 숨통이 트이신 것 같더라. 그걸 이제야 알았냐?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드셨지. 으이그, 그래, 생색 내라. 실컷 내. 근데 우리 이제 결혼한 지도 3년이 넘었고 당신이 자리도 잡았으니까 슬슬 2세 계획 세워야 하지 않을까? 왜 이래 징그럽게. 저리 가. 더워 죽겠는데 왜 엉겨붙고 그러냐? 그리고 애는 나중에 낳든지 하자. 나 요즘 길 가다가 애기들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짜증만 나더라. 그냥 애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이는 결혼 초에는 저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물론이고 제 옆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부관계가 뜸해진 건 그이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부터였는데요. 그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 그랬지만 이후 사업을 시작하고도 거의 제 옆에 오지 않았답니다. 저희 집 사정이 기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
권태기가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여하튼 남편은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나가길 반복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도움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부려먹으려고 허구한 날 호출하셨습니다. 평일 퇴근할 시간에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당장 시댁으로 와서 일 좀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댁에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정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디다 쓰겠니? 내 아들이 너희 부모 먹고 살게 해줬으면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뛰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마우면 그만큼 보답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아, 네, 어머님, 맞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두 분을 챙기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자주 와서 집안일도 돕고 맛있는 거 자주 해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네 아빠 일자리도 주고 네 엄마 생활비도 몇백만 원씩 주고 있으니 시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기운 빠지기도 했고 짜증도 나서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사업자금 줘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은 사업자금 돌려받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정도 선심 베푸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머, 이게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너 지금 나랑 계산하자는 거냐? 네 아빠가 사업자금 대준 게 그렇게 아까웠니? 야, 따지고 보면 내 잘난 아들 데려가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가 고작 그거 하나 해줬는데 그게 생색낼 일이야? 시어머니 눈 똑바로 보고 따질 일이냐고? 어머님, 저도 두 분께 받은 게 없잖아요. 결혼할 때 혼수랑 예단 섭섭치 않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빌부터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이야, 우리 집 며느리 대단하네. 그냥 시댁에 와서 밥 좀 하라고 했다고 혼수를 짱짱하게 해왔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네. 아이고, 무서워라. 며느님, 나한테 불만이 많으셨군요. 미안합니다. 이 노친네가 나이를 거꾸로 처먹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비아냥대면서 혀를 차며 저를 흘겨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어른한테 말대답한 건 잘못한 것 같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무조건 수긍하고 있으면 계속 부려먹을 것 같았으니 이렇게 한번 들이받고 나면 시짜지를 덜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댁에 오라는 걸 핑계를 대며 안 갔더니 아예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더군요. 살림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안 왔으면 집안은 계속 이렇게 개판이었겠구나. 진짜 한심하고 게을러 터졌어. 야, 옷장에 옷부터 싹 끄집어내. 내 아들 옷이 구겨진 걸 보니까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기분이란 말이야. 어머님, 옷장 깨끗한데요. 집안도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한 편이에요. 저희 집에 오는 남편 손님들도 하나같이 칭찬했다고요. 이게 또 말꼬리를 잡고 까부네.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지내야겠다. 살림뿐만 아니라 네 태도도 싹 뜯어 고쳐야겠어. 네? 여기서 지내신다고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여기 있다. 꼬우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
내가 너 그 싸가지 없는 태도 고쳐지는 걸 보지 못하면 평생 붙어 살 줄 알아라.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한 게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감시하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다며 방 하나를 차지하셨어요. 대화로 풀고 내보내려고 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들어오자 바로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당분간 같이 지내도 괜찮지 않겠냐며 제 속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환장하고 볼 일이었죠.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는데 예상대로 새벽같이 저를 깨우시고는 소처럼 부려먹으셨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제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시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입으로 이것저것 명령하듯이 일을 시켰고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앞에 앉으셔서 2시간 내내 욕을 하시며 교육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순한 양으로 최선을 다해 잘 보이려고 했고 그만하면 시댁으로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해준 밥을 편히 먹고 지내는 게 좋다며 기약 없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그이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갑질을 참기로 했어요. 해탈하는 심정으로 식자재를 꾹꾹 참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시댁에 잠시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친정아빠가 남편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아빠는 일이 바쁘셨는지 제 전화와 카톡을 받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전 아빠 얼굴도 보고 남편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며 제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두 남자의 입을 충분히 즐겁게 해줄 도시락을 만들었답니다. 양손에 도시락과 과일을 바리바리 들고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아빠가 밖에서 수신호로 주차 관리를 하시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시고 있었죠. 남편이 큰 자리를 준다더니 자기 사무실 직원으로 둔 게 아니라 건물 주차관리원으로 취직시켜줬더라고요. 으리으리하게 넓은 주차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한테 주차 관리한다는 말씀 없었잖아. 사위가 좋은 자리 내줘서 편하게 일한다고 하셨잖아. 아유, 그게 말이다. 이서방 회사에는 내가 앉을 곳이 없다더라. 대신 건물주한테 부탁해서 여기 주차 관리자로 일하게 됐어. 그래도 이게 어디냐. 돈도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하루에 12시간이나 일할 수 있어 꽤 벌이가 좋다. 뭐? 하루에 12시간을 일한다고? 이 무더운 날씨에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지 왜 숨겼어? 이서방 눈치도 보이고 네가 알면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그랬지. 우리 딸 많이 화났구나. 이 애비가 미안하다.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 인간 내가 불렀으니까 내려오면 내가 혼꾸녕을 내줄 거야. 그러지 마라. 여긴 이서방 회사 앞이잖니.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얼굴만 보고 가라. 내가 아빠랑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기분 좋게 도시락 싸웠는데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어. 그 인간 내려오면 진짜 혼내줄 거야. 아빠는 계속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말렸지만 저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건물 안에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이는 날씨가 더웠는지 양산을 쓰고 걸어오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 여보, 왜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 당신, 지금 날씨가 더워서 양산 쓰고 나온 거야? 우리 아빠 안 보여? 당신이 편한 자리 준다고 하더니 시킨 일이 주차 요원이야? 이게 어때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화상아, 연세 많은 우리 아빠를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고생시키고 싶니? 당신 회사에 좋은 자리 많다면서 이런 대우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옆으로 가래침을 툭 뺐더니 희죽거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회사는 능력도 있어야지만 학력도 본다고. 장인어른은 고졸에 배운 것도 거의 없잖아. 무식하니까 사업 말아먹은 거 아니겠어?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딱 맞는 일인데 왜 그렇게 흥분해? 여기 주차 관리자들은 죄다 저학력자의 무능한 노인네들이 한다고. 뭐? 무식이 어쩌고 저학력에 무능하다고? 이 개자식아, 우리 아빠가 당신 회사 차려준 거 잊었어? 당신이 누구 덕에 다시 일어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이 여편네가 재수없게 회사 앞에서 왜 이렇게 야단이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네. 싸가지 없고 이기적인 년아. 내가 네 애미한테 생활비 대주고 네 애비한테 어울리는 일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뭐? 진짜 막 나가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두고 애미 애비라고 한 거야? 이 나쁜 놈.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휘둘러 남편의 머리통을 올려쳤습니다. 쾅 소리가 나며 남편이 뒤로 넘어졌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여긴 내 회사야!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일까봐 쪽팔리지? 난 너랑 결혼한 게 쪽팔리다, 이 나쁜 놈아. 아직 멀었으니까 더 참아잡아. 계속해서 도시락통으로 그 일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몇 대 맞더니 몸을 피하곤 자기가 쓰고 나온 양산을 접어서 제 머리를 때리더군요. 서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꼴이 됐죠. 아빠는 제가 맞는 걸 보시자 격분하시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낄낄대면서 말하더군요. 부녀가 쌍으로 지랄을 하네. 어이 노친네, 이거 놔!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네 딸년도 오늘 넣어서 끝이고. 아우, 이 지긋지긋한 것들아. 제발 내 인생에 태클 좀 걸지 마라. 뭐야 이 자식아? 장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니놈 오늘 진짜 제삿날이다. 내 딸 손찌검 많은 놈은 필요 없다고. 아빠가 주먹으로 남편 얼굴을 날렸고 그이도 똑같이 아빠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 손목을 잡고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이 개같은 여자야! 왜 물고 난리야!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하지만 저는 끝장을 보려고 계속 개처럼 그이의 손목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반사적으로 주먹을 저에게 날렸는데 제대로 맞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찍고 말았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앞이 흐릿하게 보였고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쓰러진 저를 안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119를 부르겠다며 핸드폰을 꺼내셨는데 그 순간
주차장에 고급 세단이 한 대 들어오더군요. 저희 부녀 앞에 정차한 세단 뒷좌석의 창문이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누군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니, 자네 현철이 아닌가? 나야, 나 김응수. 응수? 아유, 그래, 오랜만이다. 근데 응수야, 내가 너랑 대화할 여유가 없다. 딸아이가 다쳐서 구급차를 불러야 해. 아니, 왜 다친 거야? 가만히 있어봐. 아빠 친구분은 차에서 내리더니 저와 아빠를 보시곤 뒤를 돌아 남편을 보더군요. 그러자 그이가 깜짝 놀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김 회장님, 약속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가 이런 거야? 이 대표가 내 친구 사위였어? 자네가 이렇게 때린 거야? 그게 가족끼리 오해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닙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시원한 아이스커피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 아이스커피 같은 소리 안 해. 내 절친한 친구를 피 터지게 때리고 자네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괘씸한 놈. 너 같은 놈이랑 손잡고 거래하는 내가 다 부끄럽다. 이 개 같은 자식. 너랑은 이제 거래 안 해. 아빠 친구분은 119를 불러주셨고 저와 아빠를 부축해서 그늘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쫓아와서는 친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닥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면 다야? 내 친구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어도 이런 식으로 다치게 하는 놈이라면 절대 거래하지 않을 거야.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회장님 없으면 바로 거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의 중축인 회장님이 손을 떼시면 저 망합니다, 회장님. 제가 장인어른과 아내한텐 용서 빌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미안해. 많이 아프지? 장인어른, 제가 미숙한 어른이라 이런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앞으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회사에 고문 자리도 내어드릴 거고요. 그이가 무슨 말을 하건 저희 부녀는 용서할 마음도 한 식구로 지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납작 엎드려 사정하듯이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와서 저와 아빠가 올라타 유유히 남편 회사에서 떠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가벼운 뇌진탕이라며 이틀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며 약을 받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찾아왔는데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비는 소리가 들렸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꺼지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해줬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빠 친구분이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끊었는데 타격이 진짜로 컸던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 사업은 아빠 친구분의 회사 일을 받아서 했고 다른 일은 모두 짜잘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분이 거래를 끊어버리자 바로 손가락을 빨게 된 신세가 됐답니다. 그이는 다른 거래처를 뚫어보겠다고 나서봤지만 이건 역시 아빠 친구의 입김으로 어느 곳에서도 일을 주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 친구분이 저희 친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빠와 제 안부를 물어주시고는 길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보게 현철이, 자네 사업 망하고 나서 왜 연락이 안 된 건가? 내가 자네를 도와주려고 연락을 얼마나 많이 시도한 줄 알아? 전에 살던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 그러니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아이, 미안하네.
내가 친구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았네. 자네도 내 성격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정도는 알려줬으면 좋잖아. 내가 이 대표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 자네를 보고 얼마나 놀란 줄 아나? 두 사람 몸은 괜찮은 거지? 그 괘씸하고 못돼 먹은 놈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네. 그래서 내 사위랑은 거래를 끊은 건가? 그럼 그 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하청주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네 사위 회사였어. 젊은 놈이 성실하고 빠릿빠릿해서 일을 줬더니 이런 개망나니인 걸 이제야 알았네. 그놈 이제 곧 회사 문 닫을 거야. 내 거래처 제외하곤 제대로 돈 되는 거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된다니 잘 됐구먼. 내가 보는 앞에서 딸아이에게 손찌검하는 개 같은 놈에게 제대로 복수해 준 것 같구만. 친구분은 제 남편이 망하도록 여기저기 입김을 불어놨으니 곧 처절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는데 친구분이 저희 아빠한테 사업을 제안하셨어요. 제 남편이 하던 것처럼 친구분의 회사 일을 하청받아서 해보라고 말이죠. 사업 자금도 친구분이 빌려주시겠다며 다시 일어서라고 조언과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빠는 고민을 좀 하시더니 지금 상황에 가릴 게 없다면서 친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사업 자금을 투자받아 준비 작업을 시작하셨고 엄마는 아빠를 믿고 식당 일을 그만두고 다시 주부의 삶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남편과 해결되지 않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남편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회사 직원 몇 명을 저희 아빠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했답니다. 직원들도 거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미리 저희 아빠와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남편에 대해 구린 게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 이에 만행을 술술 불더군요. 남편은 회사 안에서 여직원들을 희롱하는 건 기본이었고 남직원들의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뺨을 때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허구한 날 벌어졌답니다. 직원들은 회사 CCTV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모두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 영상을 이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저에게 선물로 주더군요. 게다가 한 여직원이 말하길 그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다며 회사 전화로 여러 번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몰래 만나는 것도 사진을 찍어뒀다며 이건 역시 선물로 전해줬어요. 그래서 불륜과 손찌검을 중심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이의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진짜 끝장날 걸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닌 시어머니를 옆에 달고 말이죠. 그이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더니 이혼을 물러주고 직원들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러 온 거면 잘못 왔네. 난 당신 용서 못해. 이미 재판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 뭐하러 헛걸음하니? 어머님, 어머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아가, 어머님이라니. 우리 모녀처럼 지내기로 한 거 잊은겠냐? 엄마라고 부르거라.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네. 이봐요, 어머님. 집안이 망해서 돈이 궁할 때는 엄마라는 소리를 해가며 제 마음 얻으려고 하시고, 어머님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니까 바로 갑질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겠죠? 어머님, 이번엔 화장실 들어갈 때라서 설설 기는 겁니까? 아가 미안하다. 이 놓친 내가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보구나. 왜 그렇게 너를 못살게 굴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새아가, 우리 이대로 인연을 끊으면 되겠니? 한 식구로 살아온 게 벌써 4년이 다 돼간다고. 사람 인연 함부로 끊는 게 아니야. 내 아들하고 이혼하지 말고 고소도 다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이 인간 아주 악질이에요. 저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여직원들 희롱하고 남직원들은 개 패듯이 팼다고요. 이게 사과 한마디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전 절대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까 그만 꺼지세요. 제가 호통치며 꺼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끝까지 제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짜증이 머리까지 차올랐는데 그 순간 친정아빠가 나오셨어요. 무릎 꿇고 비는 두 사람을 보고 헛웃음을 치시더니 당장 꺼지라고 으름장을 놨답니다. 하지만 알거지가 될 위기인 두 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에 아빠가 선물을 주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친정 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가 싼 똥을 두 모자의 머리 위에 쏟았습니다. 아유 사돈,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인간 쓰레기한테 쓰레기를 선물로 줬는데 뭘 그렇게 날뜁니까? 이만하면 그만 돌아갈 마음 생기시죠?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맙시다. 이서방, 자네도 어서 돌아가게. 앞으로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질 거야. 장인어른, 저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자넨 망했을 때나 이렇게 장인 대접하는 놈 아닌가? 내가 망했을 때 자네가 회사로 불러 나에게 어떻게 한지 잊어버렸나? 그땐 내 상황이 난처하고 내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더는 그런 거 없네. 니놈 인생과 니 부모 인생 처참히 밟아 죽일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강아지 똥을 뒤집어 쓴 채 돌아갔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으로 아빠가 투자해준 사업 자금과 위자료를 받게 됐고 희롱당하고 매맞은 직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집을 싹 다 팔고도 모자라서 빚을 내서 지급했답니다. 그 이와 시댁은 완전 바닥으로 치닫게 됐죠. 친정아빠는 친구분의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분이 하청해 주는 것 말고도 다른 기업들의 오너를 소개받아 일감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어 수십 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했답니다. 저도 아빠를 도우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네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다시 일어서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지내기로 했답니다.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기로 했죠. 그렇게 이혼 후 인생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빠를 도와준 아빠 친구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자신의 아들과 만나보라고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어요. 저와 똑같이 한 번에 이혼을 했고 나이도 비슷해서 만나보게 됐죠.
그런데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집안 자체가 졸부가 아닌 진짜 착한 부자여서 시짜지를 하거나 갑질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1년의 연애 끝에 재혼을 하게 됐답니다. 새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임신까지 해서 시부모의 사랑을 2배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만삭인 제가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만석이라 근처 공용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 관리하는 남자 얼굴을 봤는데 진짜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주차 관리를 시켰던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이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경광봉을 흔들며 진입하는 차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웃으면서 불렀죠. 예, 아저씨. 뜨거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네요. 네, 엄청 덥네요. 영수증 받아가세요. 그이가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보자 못 볼 걸 본 것 마냥 뒷걸음질하더군요. 당신 임신했어? 글쎄 재혼해서 애까지 가진 거야? 이쪽은 내 남편. 인사해. 제 새 남편이 쿨하기도 하고 제가 복수해주고 싶다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라 새 남편 역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제 아내랑 이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못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전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리며 주둥이를 열더군요. 네. 그런데 이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 인생 갉아먹는 것도 모자라 통으로 날려먹게 하는 무시무시한 여자라고요. 내가 이 꼴로 사는 게 다 이 여자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듣기론 우리 아버지가 거래를 끊어서 망했다던데 그냥 무능해서 망했으면서 엄한 사람 탓을 하고 그러세요. 직업에 귀천이 없긴 하지만 당신은 평생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면 늙어갈 겁니다. 행여나 사업하겠다고 뛰어들지 마세요. 내가 이 바닥에선 좀 알아주는 사업가거든요. 야, 이 자식아, 너 뭐야? 내가 버린 헌신 줍듯이 여자 주워간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너도 곧 무서운 인연 때문에 인생 조질 거다. 말 조심해, 이 똥물에 처박을 새끼야! 저는 살짝 골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과 새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삭인 제 배를 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여기 주차요원이 쌍욕하면서 협박하네. 누구 없어요? 이 사람 상사 없냐고요? 아이고 배야. 제가 연기를 하자 전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 닥쳐! 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버텨야 한다고! 니년이랑 직원들한테 위자료 물어서 빚이 산더미란 말이야! 전 남편이 속닥거리며 말하자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 아저씨가 날 가만두지 않겠다네요. 임산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관계자 없습니까? 이윽고 한 중년의 남자가 달려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전 남편을 가리키며 무섭게 욕하고 협박한다고 일렀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하더군요. 그이는 억울해하며 저에게 욕 한마디를 하자 관계자가 경광봉으로 전 남편의 머리통을 날렸습니다. 어디 임산부한테 그따위 막말을 하냐며
다시는 이쪽으로 발도 붙이지 말라고 쌍욕을 먹고 해고당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꿀 같은 스테이크를 먹었네요. 이것이 제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세상엔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성격이 변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죠. 제 전남편과 시부모 같은 인간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시원한 사연으로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보름 뒤에 출산 예정일인데 건강하게 낳으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